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이 선생님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날이죠.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잇따라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 교육계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선 주자들 교육 공약을 취재 기자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박광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이 스승의 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교권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대선 주자들도 한 목소리로 교권 관련해서 메시지를 냈죠? 네,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서희초 교사가 학교 안에서 순직하는 일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교권 보호를 원하는 이 교육계 안팎의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19일 앞두고 맞이한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선 주자들도 교권 보호를 한 목소리로 외쳤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요, 이 소셜미디어에 너는 가능성이 있어라고 얘기해줬던 선생님과의 일화를 소개하면서 현장 교사들에게 감사와 존경을 나타냈는데요. 이 교사가 존중받고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면서 교육 공약에도 교권 보호 내용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줄이고 민원 처리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또 마음 돌봄 휴가를 도입해서 교사의 마음 건강과 회복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원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었던 과제 있습니다. 이 정치적 기본권 이야기도 메시지에 담겼는데요. 이 근무 시간 외 직무와 무관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겠다 이런 내용도 담았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소셜미디어에 이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문제집과 참고서를 따로 챙겨줬었던 일화를 소개했었는데요. 또 오늘날 교육 현장은 교권 침해와 공교육 부실, 흉악 범죄 등이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후보와 국민의힘도 교권 관련 정책을 내놓았는데 먼저 학교 안에서 교원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지원하고 행정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고요. 또 교사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바우처도 지급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안전 대책으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학교 사각지대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의 단계적 증언도 약속했습니다. 오늘 서울교육대학교를 찾아 예비교사 만나고 교원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진 이준석 후보, 교사들에 대한 무고를 책임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교사에 대한 소송은 국가가 책임지고 맡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또 교사를 대상으로 한 악성무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 강화하겠다는 내용과 학습지도실 또 학생생활지원관 도입으로 학습이 어려운 상황에서 학생들을 관리할 장소 그리고 인력 확보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은 교육 공약이 왜 이렇게 없나 싶었는데 오늘 스승의 날 맞춰서 또 각 당에서 집중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니까 이 전반적으로 대학, 특히 이 비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지원하기 위한 공약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후보들의 교육 공약 잘 살펴보면 주로 비수도권 고등교육 강화 여기에 초점이 많이 잡혀 있고요. 또 교육복지 확대, 기초학력 강화 이런 부분들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고등교육 분야는 비수도권 거점 대학을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키워내서 지역의 젊은이들이 머무를 수 있는 조건 만들어줘야 한다는데 후보들 모두 비슷한 입장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지난 총선에 이어서 고등교육 강화를 지역 균형 발전 입장에서 보는 공약이 눈에 띕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약속해서요. 부산대, 경북대, 전남대 같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들을 서울대 수준으로 지원해서 균형 발전의 초석이 되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김문수 후보는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 생태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돕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조조정에도 나서자 이런 겁니다. 이 라이즈 정책과 연계해서 지원하고 서울대와 지역 거점 대학 사이에 공동 학위제를 활성화하고 또 부실대학과 한계대학은 구조조정도 해보자 이런 것들을 내걸었습니다. 또 권영국 후보는 이 서울대 학부 폐지부터 9개 지방 거점대학 상향 평준화 또 정원 확대를 약속했는데요. 국공립 학교들 사이의 학점 교류와
공동교육과정을 확대해서 이 지역 국공립대학 위주의 고등교육을 재편해보자 이런 것들을 제시했습니다. 또 한편 이준석 후보는 부산대학교 학생들과 학식을 먹는 자리에서 이 국립대 간 1년 동안 학점 교환을 의무화해보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요. 그러면서도 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지역 거점 공립대학이 클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이 지역 대학의 생존을 위한 방안으로 수도권 대학의 정원 조정도 언급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지역 격차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 보니까 공약이 이런 부분에 집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혹시 또 후보별로 다른 후보와 차이점이 도드라지는 특징 있는 공약들도 있을까요? 예,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이 교육복지 강화, 또 국민 의견 수렴 이런 부분들이 돋보입니다. 네. 먼저 유아교육 보육비 지원을 5세부터 하겠다 약속했고요. 또 국가교육위원회의 기능을 존중해서 과도한 유아 사교육비 문제 실효성 있는 해법 나올 수 있게 국민 의견을 더 듣겠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의 교육 정책이었던 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 이번에 다시 내걸었습니다. 이 정치적 중립성,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직선제가 아니라 정당의 후보인 시도지사 후보들과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뛰거나 광역단체장이 이 교육감을 임명하게 하겠다 이런 방안 제시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과학기술 연구자들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이 돋보이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노벨상, 필즈상 등 성과를 낸 과학기술인들 매월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권영국 후보는 노동인권교육 강화하고 학교장, 총장 같은 사람들 뽑을 때 학내 민주주의 실현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네, 후보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공약들도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기초학력 문제 그리고 사교육 문제가 너무나 또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후보들 기초학력을 강화할 만한 어떤 보관도 내놓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후보들별로 기초학력 관련한 법안 공약들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학습 결손을 조기에 발견하겠다. 이 부분을 해결 방안으로 꼽고 있습니다. 이 학습 결과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 먼저 찾아내서 전문 교사에게 이 학생들 개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사교육 대책으로 지역마다 자기주도 학습센터를 만들어서 가정의 교육 부담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문수 후보도 이 기초학력 진단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경계성 지능 등 학습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맞춤형 교육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EBS 콘텐츠를 활용해서 자기주도 학습센터로 사교육 부담 줄여보겠다 이렇게 약속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수학 국가교육 책임제 이걸 내걸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일제히 고사를 치른 뒤에 성취도에 따라 맞춤형으로 교육해보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후보들의 정책 경쟁도 궤도에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유권자들도 아이들 교육의 미래를 어떤 후보에게 맡길지 끝까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박광주 기자 잘 들었습니다.